산업 현장에서 지게차, 정말 필수적인 장비죠. 근데 이 지게차가 아주 작은 부주의 하나만으로도 진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오늘은 한 생명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고를 통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뭔지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. 2026년 3월 2일 오후 2시 15분이었어요. 경북 경주의 한 사업장이었는데요. 부품을 싣고 가던 지게차가 그만 한 근로자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. 결국 이 사고로 근로자분이 목숨을 잃었죠.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. 하지만 말이죠. 이걸 그냥 운이 나빴다, 예측할 수 없는 사고였다, 이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. 관련 자료들을 좀 깊이 파고 들어보니까요. 이번 비극이 사실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, 어쩌면 예고된 재해였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한번 따져보죠. 도대체 이 사고는 왜 일어났을까?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었을까? 이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볼 겁니다.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아주 치명적인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법적으로 이런 사고를 중대재해라고 부르거든요. 근데 이 단어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이라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맞습니다.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, 예방할 수 있었다는 의미가 바로 이 단어 안에 숨어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이 사고가 그냥 특별한 아주 드문 경우였을까요? 아니었습니다.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지게차 관련 중대재해 데이터를 싹 훑어보니까요. 놀랍게도 사고 원인이 딱 세 가지 핵심 위험 요인으로 모아지더라고요. 보세요. 가장 큰 원인이 뭔가요? 바로 운행 경로와 지형 문제예요. 무려 23.8%나 차지합니다. 이걸 쉽게 말하면 4번의 사망사고 중에 한 번은 그냥 지게차가 다니는 길만 제대로 관리했어도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. 정말 안타깝죠. 그 다음이 주용도 외 사용, 그리고 운전자 시야 미확보 순서입니다. 자, 지금부터 이 세 가지가 대체 뭔지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핵심 위험, 바로 작업 환경입니다. 이게 뭐냐면 지게차가 그냥 다니는 그 길이 그 자체가 위험한 함정이 되어버리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. 생각해보세요. 갑작스러운 급경사, 꺾어지는 커브길, 울퉁불퉁한 바닥, 푹 꺼지는 땅, 이런 것들. 이게 전부 지게차 전복 사고로 바로 이어지는 정말 아찔한 위험 요소들입니다. 전체 사고의 거의 4분의 1, 그러니까 23.8%가 바로 이런 환경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, 이건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.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고 명확합니다. 첫째, 작업장 도로랑 통로를 평탄하게 만드는 거예요. 둘째, 우리 현장에 맞는 제한 속도를 딱 정해서 예외 없이 모두가 지키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래서 더 중요한 거. 운전자는 무조건 안전벨트를 매야 합니다. 왜냐? 지게차가 넘어갔을 때 운전자를 지켜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생명줄이니까요. 좋습니다. 이제 두 번째 위험 요인으로 넘어가 볼게요. 이건 뭐냐면 지게차를 원래 정해진 목적이 아니라 엉뚱한 데 쓰는 문제입니다. 한마디로 사람의 실수 그리고 장비 오용에 대한 이야기죠. 지게차의 그 쇠포크나 팔레트 위에 사람이 올라타서 높은 곳에서 작업한다? 와, 진짜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하지 않으세요? 그런데 바로 이 위험천만한 행동이 전체 중대재해의 18.8%를 차지합니다. 거의 5건 중 1건꼴이에요. 절대 잊지 마세요. 지게차는 짐을 나르는 기계지 사람을 태우는 엘리베이터가 절대로 아닙니다. 이걸 막는 규칙은요, 아주 간단하고 명료합니다. 그냥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. 지게차로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거? 금지. 사람 태우는 거? 당연히 금지. 어쩔 수 없이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해야 한다면 그때는 반드시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된 고소작업대 같은 전용 장비를 써야만 합니다. 예외는 없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핵심 위험 요인입니다. 이건 바로 운전자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곳, 즉 사각지대에서 오는 위험입니다. 바로 이 문제가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안타까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부피가 엄청 큰 짐을 앞에 싣는 순간 운전자의 전방 시야는 그냥 까맣게 막혀버리는 겁니다. 만약 그 보이지 않는 공간에 사람이 서 있다면
그대로 끔찍한 충돌사고로 이어지는 거죠.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위험,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? 이것도 방법이 있습니다. 우선 짐을 실을 때부터 아예 전방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싣는 게 최선이겠죠? 근데 만약 그게 어렵다? 그러면 반드시 주변을 살피고 신호를 줄 유도자를 옆에 둬야 합니다.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면 아예 지게차 다니는 길하고 사람이 다니는 길을 명확하게 나눠버리는 겁니다. 섞이지 않게 말이죠. 네, 지금까지 지게차 사고를 유발하는 세 가지 핵심 위험,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한 해결책까지 쭉 살펴봤습니다. 근데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. 이제 이 지식을 실제 현장에서의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시간입니다. 오늘 이야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 세 가지 철칙만은 제발 꼭 기억해 주세요. 첫째, 지게차 길과 사람 길은 절대 섞이면 안 됩니다. 무조건 분리. 둘째, 장비는 만들어진 목적, 딱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. 셋째, 운전자의 시야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. 이게 바로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. 지금 일하고 계신 곳, 여러분의 작업장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.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내용들 중에서 과연 우리 작업장에서 가장 놓치고 있는 것, 가장 시급하게 바꿔야 할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보는 것, 바로 그게 또 다른 비극을 막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겁니다.